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요번에 조류 독감이나 AI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걸리는 인플루엔자, 독감도 되게 유행이죠. 저도 지금 거짐 일주일 반 정도가 그 독감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과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는 방송을 못했어요. 그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재미와 그리고 정보가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뭐냐면 기반시설, 우리가 그 공공기관이 우리 편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나 우리의 도로, 철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공원, 공원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은 전 국토의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에서 6%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있을 경우, 수립이 예정일 경우에서는 거기에 행위 제한, 개발 행위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개발 행위 제한이라는 거는요, 우선은 개발 행위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국계법에 나와 있는 그 개발 행위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건을 크게 적치를 한다던가, 땅을 판다던가, 아니면 대수선, 이게 볼을 건드리는 큰 공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중축이나 신축을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 그 제한을 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 토지에 도로가 있다고 보면 도로가 접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 도로가 그쪽을 간통을 한다고, 내 땅에 간통을 한다면 그 간통되는 부분, 즉 접촉되는 부분은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곳을 피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간통은 안 되고 그쪽에 그 도로 일부가 그걸 자기의 토지를 좀 빼먹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실질적인 행위 제한, 그 개발 행위 제한이 아니라 소유권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제한들을 규정되었던 도시계획법을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요, 이게 위헌이긴 한데, 그러니까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을 바로 즉시 그 효력을 없애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 체계나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이 위헌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기존의 법률을 유효하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개발 행위를 그렇게 제한을 하고 소유권 제한을 하면서도 매수 청구권이나 아니면은 만년적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그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도시계획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5년마다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2020년 7월 1일까지 그때까지 장기 미집행, 즉 여기서 말하는 장기 미집행은 10년이거든요. 10년이 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되는 겁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는 자연적으로 일괄적으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요. 그러면은 그 개발 행위 제한이 풀린다는 얘기죠. 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실효가 되는 것은 20년이 된 것, 그리고 2000년도에 이게 도시계획법이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 기준점으로 20년이 된, 지나서 20년이 된, 그러면서도 집행이 안 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실효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이 나온 거예요. 2000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예전부터, 예를 들면 내가 1980년도에 여기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행위 제한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행위 제한 하다가, 만약에 2002년을 또 기준점으로 잡으면 19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 행위 제한을 당하고, 또 2000년부터 신규로 행위 제한을 또 당하는 겁니다. 20년, 그 이후에 20년 동안 그 미집행이 된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헌재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헌재는 아시다시피 6인이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위헌이다. 근데 그때는 5인이 이거는 좀 위법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위법하다라고 했지만 6인을 충족수를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2000년으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 날 실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산지, 즉 임야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싸거든요. 지금 낙찰가액도 싸고 매매가액도 싸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근데 그 산지는 대부분 다 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 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다. 개발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악산인가요? 그쪽 산에는 많은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15년, 16년 들어서 많은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즉, 거래세가 많았다고 하죠. 투기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약 14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46조 원이지만, 시군, 도시계획시설 집행되는 거는 매년 한 1조 2천억? 우리 대한민국을 통 털어서요. 그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는 항상 돈이 없거든요. 네,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실효가 돼서 되기 전에 그럼 나는 여기다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 토지들을, 이 임야들을 난 수용을 하겠다.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힘들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재정 건정도가 높은 구가 한 군데 있어요. 부자 동네인데 그쪽에 있는 산을 제가 한번 구의회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4억을 시에 재정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티격태격했던 부분이 있어요. 즉 산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에서 시에게 요청한 재원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2020년 3년 남았거든요. 네, 이 3년 동안 146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건 물론 공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2005년도 시행이 됐던 도시자연공원 구역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 3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도시계획시설은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학교나 그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여기다가 제가 도로를 깔겠습니다.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소유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 도시계획법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그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것이 바로 2020년 7월 1일 날 10년, 실질적으로 20년입니다. 네, 20년 동안 그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괄적으로 실효가 된다라는 네,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지금 3년이 남았죠.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공원에 있는 즉 도시 대도시 내에 있는 임야 산지는 지금도 엄청 싸거든요. 그 개별 공시지가도 엄청 쌉니다. 네, 그것을 그러면 공원이 해제가 되면 이 산에 개발을 할 수가 있겠지. 땅값이 오르겠지 하면서 많이들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관악구에서는 그런 투자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산지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에서는 2005년도 3월 31일 날 도시자연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산을 개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면 그 대도시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지를 얘기하는데 그 명확하게는 거기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그 실효성이 있을 때, 실리가 있을 때 지정을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 구역 자체가 엄청난 행위, 개발 행위, 네,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또 묶어버리는 거죠. 헌재에서는 소유권을 제한을 풀라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냐면, 이게 도시자연구역 같은 경우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과 동일한 거거든요. 타 법률로 인해서 구역 지구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 행위에 제한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헌재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소유권의 제한이냐, 공공이익의 아니면 공공편익의 발현이냐, 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26년 지금 그 용역조사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용역조사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정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지정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지정은 안 할까? 당연하죠. 이거 걸리면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산지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소유권자가 당연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고 있죠.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반 도시계획시설, 일반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된 그 토지는 그 재산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유가 재산세는 그 지방세죠. 지방세고 감면을 해주는 이유가 당연히 그 지자체가 여기다가 뭘 만들 테니 너는 여기 소유권이 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해줘요. 2분의 1, 50% 감면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감면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도 있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도자법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 풀네임을 잘 얘기를 못해서 여기에서도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 매수 청구권은 진짜 실효성이 없어요. 그 개별 공시지가의 2분의 1로 팔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직 지정을 못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인사한 걸 또 지정을 합니다. 바로 비오톱을 지정을 했어요. 비오톱은 뭐냐?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연구용이나 아니면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물이나 혹은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군락이 이를 경우에서는 그것을 비오톱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절대적으로 개발 제한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만들고 2020년에 생태 지도를 완성을 한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오톱이 왜 지정이 됐을까? 여기는 그 시도 조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시도 조례, 그러니까 법률을 건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도봉구에서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그 주택 건설 신청을 했지만 그 구청에서 그 이쪽은 비오톱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당연히 그 소송이 들어갔죠. 그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근데 대법원 판결로 비오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오톱은 생태학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반려는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시도조례로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물론 여기는 주택법상에 그 주택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위의 주택 건설을 한 거죠. 건축법은 다를 수 있어요. 건축법은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개발은 다를 수 있지만 비오톱 자체를 제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거 살펴볼 때는 상당히 개발 제한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오톱이 그 도자법에 나와 있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 예비 작업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는요, 특히 시행을 동반하는 투자는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하고 논쟁을 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건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적인 변수나 아니면 제도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끊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김 PD님과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모 지역에 분양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크게 돈을 버셨던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면제 혜택을 준 겁니다. 이 면제 혜택을 주면서 일몰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대부분 이런 거는 일몰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대부분 뭐 1년 정도 정해놓는데 그 1년 되는 그 시점, 그 기일 됐을 때부터 그 다음날까지 거래가 뚝 끊긴 거예요. 완전 끊긴 거예요. 자, 11월 3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3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11월 3일 대책 전에는 분양권 하는 저희 지인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 전에 첫 번째 시그널을 정부에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가격세가 조금씩 꺾이긴 했었는데 심리적인 부분으로 꺾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11월 3일 대책으로 완전 끊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분양권만 제한을 했거든요. 청약과. 하지만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빌라들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들도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이 법률이 이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수익을 볼 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하죠. 아니, 투자 시작할 때 공부를 한다고요? 자신의 큰 돈을 쉽게 버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죠. 자, 저는요,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부동산 법률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삶의, 그리고 라이프, 즉 라이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심리까지도 공부를 해야겠죠. 물론 이거는 전부 너무 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상당히 저는 그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